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휴일이죠. 크리스마스 날이네요. 12월 25일. 저 매주 일요일 혹은 연휴일 때는 월요일 날 올라가게 해드리는 게 맞겠죠. 시황에 대해서 그 주에 있을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엔 감기 걸려서 못 올려드렸고요. 자, 뭐 지금 연말이 며칠 안 남았죠. 지금 오늘이 25일 월요일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화수 목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휴일입니다 또. 자 보시면 여기 원래 제일 마지막 거래일 여기는 휴장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에 가장 마지막 거래일. 그럼 29일이 휴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화, 수, 목 요렇게 지나면 그 다음에 있을 장은 1월 1일도 휴장이죠. 첫날이니까. 1월 2일 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지금 3일 연휴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목금토일 목 금토일 월 이렇게 4일간 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좀 그렇게 아주 방향성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장은 아닐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살짝 다우는 살짝 마이너스. 그다음에 나스닥하고 S&P 500은 살짝 플러스 났는데 뭐 의미 있게 그렇게 올라오진 않았고요. 자, 요게 3일 연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다음 주에는 거래 일수가 하루 더 있겠죠. 걔네들은 마지막 날이라고 쉬는 건 없으니까요. 1월 1일까지는 쉬겠지만 근데 걔네들 역시 마찬가지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움직이기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자리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요게 S&P 500 차트인데요. 자, 사상 최고가 그거를 앞두고 지금 조금 좀 멈칫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사상 최고가는 뚫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왜? 다우가 먼저 뚫었으니까. 다우는 여기서 좀 뭐 이 사상 최고가를 뚫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있죠. 나스닥은 S&P 500보다도 좀 약한데요. 너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시도하려는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즉,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 저 뭐 이 연준 통화 정책 관련해 갖고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의 관심사에서는 살짝 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물가였잖아요. 근데 물가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요거 CPI하고 PCE하고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 저 CPI하고 I하고 PCE의 차이는 둘 다 저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 요거는 같지만요. 저 CPI는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고 PCE는 상무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각 항목의 이 가중치가 약간 틀려서 좀 완전히 같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방향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PC가 나왔는데 연준이 이 파월로 의장이 물가 2% 만들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 2%라는 거 그거는 이 PC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헤드라인 PC는 벌써 2.6%까지 들어왔어요. 연준이 원하는 2%대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연준은 이 근원 PC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헤드라인 물가는 저 식료품하고 에너지 이쪽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국제유가 뭐 80달러, 90달러 막 이렇게 갔다가 또 60달러대로 떨어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크니까 그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하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식품, 식료품 요런 걸 제외한 물가가 근원 물가인데요. 자, 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3.2%입니다. 거의 뭐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연준이 원하는 물가 수준에 내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시장에서 이 시장이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거의 뭐 지금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화해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1970년도에 아서번지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자, 이렇게 물가가 좀 떨어지니까 금리를 통화 정책을 다시 완화시키고 금리를 낮추니까 물가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금리 또 올리고 또 조금 잡힐 만하니까 또 금리 내리고 그런 식으로 우왕좌왕해서 이걸 빗댄 얘기가 우리 샤워실의 바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할 때 보면 물을 차가운 쪽으로 이렇게 딱 해놨을 때 딱 물이 딱 떨어지면 차갑잖아요. 아 차가워 하면서 뭐 이 수도꼭지를 확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뜨거운 물 쪽으로 돌아가면 또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아 뜨거 하면서 다시 차가운 쪽으로 돌리고 뭐 그런 걸 비유해 갖고 이 통화 정책이나 뭐 이런 데서 제대로 좀 하질 못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그 상황에만 너무 이 좀 많이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된 성과를 정책을 하지 못하는 거 요걸 예 샤오시라 바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은 지금 그렇게 될까 봐 되게 걱정일 겁니다. 아서번즈는 연준 위원들 중 연준 의장 중에 가장 지금까지 무능했던 그 의장이다라고도 평가가 되는데 잘못하면 파월 의장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그거는 그 재신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걸 통화 정책을 지금 제대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그 연준의 그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저는 3월 달로 보진 않아요. 3월 달로 보진 않고 이게 잘못하면 뭐 좀 그냥 좀 더 뒤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만약에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요. 그만큼 지표가 많이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지표가 많이 부러졌다는 얘기니까 경제 지표가 그만큼 안 좋게 나온다는 얘기. 그러면 시장은 이제는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건 어떤 겁니까? 그런 걸 생각하죠, 지금은. 이거 인플레이션 더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없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 요런 거요. 맞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실업률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요. 나름대로 잘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야, 또 어쩌면 경기 침체 없이 지금 이 물가도 작고 그러면서 골디락스로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최소한 연착륙이라도 있을 것 같아. 요런 겁니다. 요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주가에는 반영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이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게 급격하게 꺾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런 것들은 야 이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니야? 내지는 물가가 잘 안 잡히네? 이렇게 돼 버리면요. 이거는 시장이 기대하는 바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항상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뭐 그런 부분이고 물론 지금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라는 건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을 때요. 미국 쪽에서는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도 있고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없었죠. 미국이 이렇게 긴축을 급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냥 미국 발로 해서 위기로 오느냐 아니면 신흥국 쪽에서 터지느냐 이런 거였는데 미국은 모르겠지만요. 신흥국 쪽에서는 약한 고리들 이런 쪽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냥 좋다 좋다라고 그렇게만 하고 장밋빛 얘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분명히 좋은 시점이에요. 분명히 좋은 시점이고, 자, 이거 누가 봐도, 자, 이거 S&P 500 추세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려고 뭐 여기서 좀 지금 저 그때 저 금요일 날 음선이 나긴 났지만요. 자, 그래도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뭐 결국은 뭐 돌파할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단기간으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은 그런 움직임으로 가겠지만 나중에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경제 지표가 어느 한순간에는 호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할 건 없고,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시황을 올리니까 조금 이상하면 뭐 이상하다는 뭐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인다라는 그런 시황도 좀 올려드리고 하겠지만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올해 저 뭐 석 달로가 될지 6개월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표 봐가면서 타이밍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좀 이 파생 시장 쪽에서 시그널을 좀 주죠. 선물 시장에서 선물 수급이 시그널을 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런 부분들은 좀 봐가면서 타이밍 잡는 거는 뭐 봐가면서 잡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요진 그겁니다. 단기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는 문제 없이 괜찮겠지만 석 달 뒤가 될지 6개월 뒤가 될지 이때는 장담은 못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아마 가장 큰 화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뭐 경착륙 없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연착륙 쪽으로 간다라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요. 반도체 지난주에 제가 이 삼성전자도 그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거고. 자, 이 삼성전자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확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2016년도에 그런 모습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시장은 박스권에 꽉 갇혀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더블 가까이씩 막 이렇게 올라오고 줄기차게 가던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좌에 좀 편입을 꼭 시켜놔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경기 침체가 와요.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빠지겠죠. 삼성전자도 빠지겠지만 다른 쪽보다는 덜 빠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내년에는 이 포트에는 삼성전자는 꼭 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뭐 올해 지금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3거래일 동안 시장은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방향성 모색하는 구간.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자, 뭐 시간이 이 정도면 영상 길이가 딱 적당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저는 그 중간에 종목 하나 올려드리고 다음 주에도 1월 1일 날 올려드려야 되겠나요?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